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현대 사회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지능 이론이라든지 지능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려 9개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다지능 이론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지능 이론이 발표되면서 인간의 사회적 성공,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학습지능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IQ라고 하는 학습지능이 아니라 점점 감성지능이 성공을 결정한다. 그러나 학습지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학습지능이 성공에 미치는 요소는 20%밖에 되지를 않고 나머지 80%가 감성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죠. 감성지능. 골맨이라는 사람이 쓴 감성지능이 번역돼서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산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실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인 월터 미셀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에 부설 유아원이 있는데 4살부터 6살 어린이 아이들이 다니는 유아원이 있는데, 이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애들을 653명을 대상으로 방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애들을 각각 방에 넣고 미국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이 마시멜로우라고 하는 사탕입니다. 우리 솜사탕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이 무지무지하게 달콤하고 좋아요. 그것을 어린애 접시 위에 놔두고 실험자가 내가 15분 후에 다시 올 테니 15분간 이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 엄청난 유익이죠. 그러니까 15분 만에 이자가 100%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미셀 교수 팀이 도대체 15분간 이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한 실험입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금도 이 애들이 50대가 됐는데 이 애들이 삶이 어떻게 되는가가 추적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1차 실험인데요. 원래 이 실험은 월터 미셀 교수가 순전히 학문적 관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살부터 6살 사이의 어린이가 그 맛있는 과자를 놔두고 15분간 참는다는 것은 거의 고통에 가깝다고 합니다. 거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는 아이들과 참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연구해서 교육에서 어떻게 인내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스탠포드 마시멜로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학문적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 653명이니까 상당히 대규모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어떻게 인내심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인내심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라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15분간 참은 아이들은 그 마시멜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물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애들의 관심을 마시멜로우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면 인내력을 기를 수 있다, 이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학문적 관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한 실험 연구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4살에서 6살 이때 참을성이 인생 전체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문제는 이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이런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책이 나면서부터요. 이걸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 이것을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우리 서점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요 두 사람이 쓴 거예요. 호아킴 대 포사다하고 앨런 싱어라는 저자가 썼는데 요게 나오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 4살에서 6살 사이의 참을성이 인생 전체의 성공을 결정한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3권이 나왔습니다. Keep your eye on the marshmallow, Don't go over the marshmallow yet, ever. 요게 지금 우리 서점에 3권이 다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이름은 다 마시멜로 이야기로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관찰해 보니까 653명 중에 3분의 1은 그 여자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먹어버렸어. 기다리고 뭐 하게 바로 먹어버렸어. 그런데 3분의 2는 기다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또 먹어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참은 아이들은 3분의 1이 참았고 마시멜로 1개를 더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분간 참은 대가로 소득이 100%가 된 거예요. 요 문제예요. 요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된 게 원래는 이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월터 미셀 교수의 아이들이 그때 그 유아원에 다녔고 그 유아원에 다니면서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하고 13년 후 무려 이 실험이 실시된 13년 후에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빠 그때 실험에 참가한 애들이 어떻게 컸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셀 교수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그 애들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엄청난 결과가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 애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니까 자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재밌게 놀았던 어떤 기억을 떠올린다든가 안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마시멜로를 안 본다든가 어떤 놈은 책상을 치면서 논다든가 그런 자기 관심을 마시멜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인내심이 키워졌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 교육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린아이들의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구나. 어린아이들이 어떤 유혹하기 쉬운 것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면 그렇다. 자,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을 보세요. 뚫어지게 보다가 참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죠. 아주 참을 수 없는 유혹. 결국은 울어버리죠. 그러다가 애따 모르겠다고 먹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4살에서 6살 사이의 어린이가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놔두고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겨냈던 3분의 1의 어린이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요 참은 아이들은 요걸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고 즐거웠던 어떤 기억을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자기 머리채를 잡아다닌다든가 참는데 먹어버린 아이들은 요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요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 결국 먹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에서 어떤 즐거움, 보람, 나는 애국자다. 나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꿈이 아니고 돈만 쳐다보고 있으면 돈이 잘 벌리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실험을 했어요.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A그룹한테는 마시멜로를 주면서 뭉게구름을 한번 생각해봐라. 마시멜로는 뭉게구름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B그룹에게는 마시멜로가 음식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해놓고 실험을 하니까 요 애들은 5분 지나니까 다 먹었는데 요 A그룹, 다시 말하면 마시멜로로부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겼던 애들은 2.6배, 13분을 참았어요. 똑같은 애들인데 어른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내심에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애들은 관심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게 거기만 집중하니까 중독에 빠져버리거든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요 연구가 나오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IQ, EQ는 감성지능입니다. Emotional Quotient, 그래서 타임지가 만들어낸 건데 SQ는 사회지능입니다. Social Quotient.
NQ는 공존 지능입니다. 네트워크 코어션트.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공존하면서 공생하느냐. IQ가 20%, 나머지 이것이 성공의, 인생 성공의 80%를 결정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IQ라든가 초등학교 시절의 성적 등은 인생의 성공과 별 상관없다. 이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서 발달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참은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을 조종하는 기술, 그 다음에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이 애들이 바로 이제 정서 발달과 사회성이 높은 아이들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속 연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653명 중 185명을 찾아가지고 우선 그 부모들을 인터뷰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모들을 인터뷰하면요, 대부분 이놈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게임만 하고 전부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요 끝까지 참은 애들은 전부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몸도 건강하고 학교 성적도 좋고 문제도 덜 일으키고 사람을 사귀는 사회성도 훨씬 좋았어요. 요게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 먹어버린 애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적도 안 좋고 사회적 문제도 많이 일으켜서 비만도 많고 알코올 중독도 많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도 많고 감옥에 간 놈도 많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2차 연구로 발표를 하자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회적 성공이 인내심으로 결정한다는 거냐? 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즉 요 실험이 있기 전에 지금부터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을 장식한 분이 이 연구에 이 말이 나와요. 만족지연, delayed gratification.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바로 먹지 않고 요걸 조금만 더 지연시키면 소득이 2배가 돼요. 요 능력이에요. 요 능력. 인간이 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신분석학과 사회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지연이라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하여 당장의 욕구 만족을 자발적으로 지연시키고 지연에 따른 좌절을 스스로 극복하는 게 스스로. 그러니까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고통, 어려움, 유혹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 바로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 연구를 시작합니다. 감성지능이론은 여기서 피터 셀로이 박사가 존 메이어 이 박사가 시작을 했는데 데니얼 골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내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도대체 감성지능이 뭔가 타임지에서 이것을 EQ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셀로비 박사, 존 메이어 박사, 그리고 골맨 이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이모셔널 캐피탈 그랬어요. 감성도 자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본을 가져야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자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본하면 특히 경제자본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제자본. 예를 들면 돈이 많다거나 주식이 많다거나 땅이 많다거나 건물이 있다. 이거 경제자본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감성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다시 말하면 요 탈을 보세요. 인상 쓴 사람과 미소를 띈 사람, 사회성이 좋은 사람과 사회성이 낮은 사람 누가 성공할 것 같냐 말이에요. 바로 인상 쓴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즉 참을성이 없는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족지연에 성공한 아이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3분의 1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느냐?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나고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떤 난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추구해 나갔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설선하여 계획에 뛰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단지 마시멜로를 15분간 먹지 않고 참았다는 것이 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족지연을 계속한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뒤로 미루고 내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더라.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족지연에 실패한 아이들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상대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 그 다음에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적대감을 보였고 그 다음에 수년이 흐른 뒤에도 순간의 만족을 억제하는 만족지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그러면 이 애들이
이런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다이어트로부터 의사가 되기에 이르는 공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 노력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족 지형과 관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 결론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 2개의 마시멜로를 추구하는 성향, 이것이 사회적 성공을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또 조사했어요. 또 연구를 해보니까 성적이 훨씬 우수해요. 참았던 애들이. 학습에 대한 여유도 높고, 그 다음에 SAT, 이건 미국의 SAT는 우리 수능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균 수능 시험이 210점이 높았어, 얘들이.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낙오된 애들은 충동을 참지 못하니까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4살에서 6살 사이의 어린이들 IQ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마시멜로 실험을 또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내심을 테스트했는데 향후 학문적 성취라든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IQ 테스트가 그렇게 맞지가 않다. 여기서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하는 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요 파장은 크게 번져나갑니다. 요게 자제력, 다시 말하면 자제력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코 씩씩 불고 내가 애터미는 좋지만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그냥 그만 때려치운다 하고 나간 사람은 자기 셀프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성취에서 대단히 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그 참을성은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것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바로 자제력이 높으면 집중력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IQ가 높아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심이 분산되면 사회적 성취가 불가능하다.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학자들은 만약에 자제력이라는 게, 참는 인내력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이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또 계속 실험을 해요. 만약에 타고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예요. 자제력은 훈련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 이 실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경찰견입니다. 경찰견의 마지막 테스트인데 고양이라는 놈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이놈들 얼마나 한 입에 물어버리고 싶겠어요. 요 한 입에 물어버리고 싶은 이 충동을 참지 못하는 개는 경찰견에서 탈락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제력 훈련이 가능하다요. 자제력을 기를 수 있다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가장 많이 길러지느냐? 부모에 의해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2차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실험은 이제 마시멜로를 주고 뚜껑을 덮어놔. 마시멜로가 안 보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접시에 뚜껑을 덮었어.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뚜껑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인내심이 2배가 늘어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유해 환경을 부모가 차단만 해줘도 거기에 안 빠질 확률이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접촉하는, 보는 또는 느끼는 그 유해 환경을 어른들이 차단만 해줘도 인내심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1차 실험에서는 평균 마시멜로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6분을 참았는데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평균 11분을 참더라는 거예요. 유해 환경이 보이지 않으면, 또는 유혹하는 어떤 환경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내심은 2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마시멜로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어린아이들 스스로 했는데 2차 실험에서는 어른들이 그걸 해준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른들이, 즉 자기 자녀나 청소년에 대해서 유해 환경을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이 충동에 의한 어떤 일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걸 발견해냅니다. 또 실험을 했어요. A그룹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보라. B그룹 학생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C그룹 학생들에게는 기다린 다음 받게 될 2개의 마시멜로를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A그룹은 13분을 참았는데 B그룹은 6분을 참았고 C그룹은 2분밖에 못 기다렸어. 마시멜로만 생각하니까 먹고 싶어 죽겠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어떤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부모들이 사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인내심이 높아진다. 애터미 사업은 복창 터지는 게 많아요. 정말 절대적으로 무식하게 털나드는 놈이 있거든요. 그걸 참아낸다는 게 마시멜로를 참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때 이 아름다운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친구를 도와서 저 녀석이 다시 사업에서 일어나게 하겠다. 용기를 주겠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내심이 2배로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쪽 뉴욕주 북쪽에 가면 로체스터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마시멜로 실험을 다시 합니다. 만약에 요 인내심이 유전적인 것이라면, 타고난 것이라면 이건 절망적인 것이 아니냐. 과연 네이처인가 너튜어인가, 유전적인 것인가 환경인가, 양육된 것인가. 도대체 참는 아이들과 못 참는 아이들은 어떤 심리적 특성이 있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2개로 합니다. 하나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주고 하나는 믿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줘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28명을 2그룹으로 나누었어요. 14명씩 3, 5세 아주 꼬맹이들이죠. 그래서 신뢰 환경을 조성해주고 비신뢰 환경을 조성해줬어요. 뭐냐면은 이 꼬맹이들 14명씩 놔두고 화병을 장식하는 미술 시간을 줬어요. 요 화병을 맛있게 장식해 봐라. 그리고 거기다가 유즈드 중고 크레용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2방에다가. 그래 놓고 각각 뭐라고 했냐면은 조금만 기다려라. A그룹에게 선생님이 요거 꾸밀 수 있는 좋은 재료를 더 갖다 줄게. 뭐 테이프라든가 이런 거 있죠? 더 갖다 줄게. B그룹 학생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요거 크레용 말고 이거 멋있게 예쁘게 꾸밀 수 있는 학용품을 더 갖다 줄게. 그런데 A그룹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진짜 그걸 갖다 줬어요. 선생님이 믿을 수 있는 말을 했죠. 약속을 지켰어요. B그룹 학생들에게는, 꼬맹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빈손으로 가서 창고에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A그룹에게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주고 B그룹 꼬맹이들은 뭘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B그룹 학생들한테는 또 뭘 하겠냐면은 그거 없으니까 내가 스티커 갖다 줄게. 또 나갔어. 내가 좋은 스티커 갖다 줄게. 그러면 가더니 또 빈손으로 돌아와. 스티커도 없더라?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꼬맹이들을 3살에서 5살짜리 꼬맹이를 2번 속인 거예요. 2번 속여놓고 마시멜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마시멜로 갖다 놓고 참아라. 그랬더니 교사한테 한 번 속은 놈들은 3분 기다리고 다 먹어버려. 안 속은 교사가 약속을 지킨 애들은 평균 12분. 근데 14명 중 9명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줄 거야. 요놈들은 끝까지 기다리는 놈이 한 놈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또 거짓말 하겠지. 2개 준다고 해놓고 거짓말 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아이들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다. 이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놈을 계속해서 믿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빨리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은 인내력이라는 것이 나서부터 자라온 환경에서, 신뢰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환경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인내심이 달라진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이다. 맨날 속이는 사람을 계속 믿고 있을 수가 없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다시 실험을 안 해봐도 이건 통계학적으로 명확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신뢰 환경, 즉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부모와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청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서로 믿지 못한다거나 하면은 반드시 일확천금하려는 어떤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 만약에 사업자들이 회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믿지 못한다는 게 뭐야? 박한길이가 떼먹고 몇 년 안에 망하겠지. 그러게 되면 나도 망하기 전에 한탕 챙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신뢰라는 것이 인내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마시멜로 실험에서 밝혀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은 한번 연구를 시작했다면 죽을 때까지 해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추적한 바에 의하면 참았던 애들이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연봉도 높고 학교도 좋은 데 나가고 결혼도 잘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믿었던 애들은 이만큼 참았는데 못 믿은 애들은 이만큼밖에 못 참는다. 이 사람이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밑에 사람이 받아주니까 뛰어내려요. 그렇죠? 안 받아주면 안 뛰어내려요.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의 마시멜로를 즉각 먹어버리는 것이 소탐 대실입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에서 소탐 대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배팅이라든가. 배팅하면 금방 돈 벌 것 같죠? 근데 배팅한 사람 보니까 전부 다 나중에 폐가 망신해가지고 알거지 되더라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스폰서가 파트너를 뜯어먹으려 한 사람도 있고 파트너가 스폰서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회사를 협박해가지고 회사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얼간이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뜯어먹으면요 여기처럼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신뢰 환경의 조성,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또 형제 라인 간에 회사와 협력업체 간에 회사와 사업체 간에 상호 트러스트, 신뢰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인내심이 없고 어떤 배팅, 또 투기적 돈벌이,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신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 티포텟입니다. 티포텟을 이 준칙을 지금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마시멜로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신뢰 환경을, 신뢰를 깨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티포텟입니다. 바로 티포텟은 이분 미시간 대학의 교수인데 로버트 엑셀러드 교수가 도대체 사회 현상이라는 게 전부 다 게임인데, 주고받는 게임인데, 역학관계고 게임인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으냐를 세계 게임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전략이 가장 좋으냐 실험을 했습니다. 무려 100만 번을 돌려서 실험을 했더니 티포텟이 가장 좋다가 나왔어요. 티포텟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협력한다. 두 번째는 예상치 않은 배반을 할 경우에는 즉각 응징한다. 즉각 응징한다. 세 번째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각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에게 내 행동 준칙을 명확히 알린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원칙, 나는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걸 명확히 알린다. 그래야만 다시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신사적인 전략입니다. 매우 신사적인. 그 다음에 예상치 않은 배반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하니까 이건 매우 보복적이에요. 그 다음에 응징한 후에는 반성의 기미가 보면 즉각 용서하기 때문에 이건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이건 자기의 행동 준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시멜로 유혹, 다시 말하면 반칙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준다. 반칙을 누군가가 하는데 그걸 용서해 주면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반칙하고 싶어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제력만 있으면 성공하는가? 꾸역꾸역 찾는 놈이 성공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마시멜로 테스트를 한 게 스탠포드 대학 부설 빅 유치원입니다. 요 애들은 학력도 같았고 가정 환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누가 자제력이 높으냐가 사회적 성공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성공을 결정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느냐 못하느냐. 인내력이에요. 인내력. 그러니까 자제력은 근본적으로 만족 지연을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을 듣지만은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될 때에도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 돼요. 바로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인데 자극이 즉각 옵니다. 남편이 하면은 마누라가 비아냥거리고 마누라가 하면은 남편이 비아냥거리고 이 자극이 와요. 이때 반응이 즉각 나타나고 화를 버럭 내면 안 되고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성공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바로 이분인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 사람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끌려가가지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왜? 어떻게? 나치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더라도 어떤 모멸감을 주더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한 거는 내 자유다. 이 자유는 나치도 나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루에 주는 물이 한 컵이랍니다. 한 컵. 요 한 컵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프랭클 박사는 이 한 컵을 가지고 먹고 세수하고 면도까지 다 했어요. 왜 면도는 뭘로 했느냐? 유리조각 깨가지고 면도를 했어요. 뭐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몰골이 이상한 놈은 무조건 가스실로 보내버리니까 가능하면 얼굴이 튼튼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물 한 컵을 가지고 먹고 세수하고 면도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아서 정신분석학, 정신병의 큰 기원을, 치료 방법의 큰 기원을 이루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아우슈비츠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살 이유, 인간으로서 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삶의 가치를 넣어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정신병 치료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 어떻느냐, 나이가 어떻느냐, 내가 전직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 나쁜 태도는 펑크난 타이어와 같다. 만일 당신이 그걸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미국의 명언입니다.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바로 태도예요. 태도. 뭐 학력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태도. 정신 자세.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자 구경하러 갔는데 판코나 가지고 사자 2마리가 와 있어.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데 지금 어떡할 거냐 말이야 이게.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빵꾸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자, 늘 하는 얘기죠. attitude.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 자, 능력. 이 합하면 이제 100점이 되죠. ability는 1%입니다. 저거 뭐 과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에디슨이 한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건 전부 태도에 관계되는 겁니다. 내가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는 태도에 관계되는 이게 99%예요. 그래서 이 로얄 마스터나 이 성공한 분들이 환영사를 할 때 내 능력이 아니고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애터미 사업의 바로 이 특징이자 비밀이고 매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함수가 성립하는데 R은 리치, 부자라고 해도 좋고 레비뉴, 소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소득은 무엇의 함수냐? 신사숙녀의 함수입니다. 내가 신사적인 행동, 숙녀 같은 행동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소득이 높아집니다. 이걸 합해보면 신사숙녀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 인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인품만 있으면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으나 인품이 없으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갖춘 것을 신사숙녀라고 합니다. 요걸 두 개를 다 해보면 매력적인 인간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멋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멋있는 분들인데 3년 이내, 5년 이내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